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차명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제 항부정맥제라고 하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부정맥제가 뭐지? 항응고제, 항호르몬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항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를 막아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항부정맥제는 부정맥을 막아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심장에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질병인 부정맥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해주는 약을 말하는데요. 이 항부정맥제는 기본적으로 심장에 흐르는 전기 신호에 영향을 주는 약입니다. 심장에 흘러가는 전기 신호가 너무 빠르거나 또는 무질서하게 흘러가서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할 때 항부정맥제는 그러한 신호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조금 느리게 하기도 해서 그러한 부정맥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을 말합니다. 약을 쓰려는 이유 자체가 심장을 느리게 하고 안정시키고 이렇다 보니까 이 약의 효과 그 자체가 마치 약의 부작용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약효가 많이 강하다면 심장이 예상과 달리 많이 느려져서 어지럽기도 하고요. 또 기운이 없다 느낄 수도 있고 답답하거나 숨이 차자 힘이 나지 않는다, 혈압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효가 부족해서 잘 듣지 않는다면 부정맥이 잘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두근거림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약을 먹었는데 더 두근거린다, 약을 먹었는데 덜컥거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로 흔한 부작용들로는요.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간 기능 검사에서 간 수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실 약물에 따라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드시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부정맥제라고 하는 약을 처방만 쓰신 경우에는요. 처방 받으신 약에 대한 복약 설명을 잘 알아두고 이상 증상이 궁금하거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정해진 일정을 조금 당겨서 병원에 일찍 방문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부정맥제, 부정맥 약물 중에서 부작용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아미오다론이라고 하는 항부정맥제가 있는데요. 시력 저하, 광과민성이라고도 하죠. 햇빛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서 붉어지거나 아프거나 하는 그런 예민한 피부, 또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간 기능이 이상해지거나 조금 이상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수면 부족 생기거나 어쩐지 이제 심장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어서 이제 이러한 약들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조금 이상 증상이 생기면 빨리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부정맥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할 때 어떤 점들에 주로 주의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약들을 같이 복용 중이신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약 중에서 무엇인지 그 이름과 모양을 알아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을 경험하더라도 약을 잠시 중단해야 되더라도 내 약 중에 어떤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항부정맥제의 약품 설명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 많은 내용의 부작용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부작용들을 누구나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서에 있는 부작용들이 모두 한 번에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을 임의로 낮춘다거나 중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정맥들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한 이후에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을 경험하신다면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보다는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 일찍 상담을 하셔서 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부정맥제는 반드시 처방받으신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복용을 해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약들도 있고요. 또는 증상이 발생했을 때만 복용을 해도 되는 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증상에 맞게 처방을 해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처방된 대로 복용을 해야만 약효를 평가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부정맥 약들은 부정맥 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들의 효과에 영향을 받아 그 효능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약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항부정맥제들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파린, 결핵약, 신경안정제, 우울증약 또는 항생제 이런 다른 약을 갑자기 새로 복용하시게 되었다면 처방 받으시는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항부정맥제를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도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항부정맥제라고 불리는 그런 부정맥 약들은요.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 신호에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모두 전문의약품이고 부정맥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처방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처방 받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용법대로 잘 복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복용을 하셨을 때 무언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처방해 주신 선생님께 반드시 빨리 찾아가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희의 내용이 지속적인 부정맥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부작용은 몇 명 중에 한 몇 명 정도 느끼시는 거예요? 항부정맥제는 느리게 하고 안정시키는 약이다 보니 그 부작용을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3명 중에 1명 정도는 가볍든 무겁든 어떠한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워낙 중요한 부정맥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감수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심장을 어느 정도는 느리게 만들어야 부정맥이 조절이 된다면 심장을 느린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부정맥제의 부작용의 빈도로만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지만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을 해야 하는지 또는 당장 약을 중단해야 하는 부작용인지 여부는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도 부작용이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가지 항부정맥제 약제 중에서도 제가 특히 한 가지 아미오다론이라고 하는 약제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약이 특히나 심장이 아닌 것 같은 부작용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낮은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환자분들도 이것이 약 때문인지 아닌지 몰라서 말씀을 해주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항부정맥제 약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부작용을 참아가면서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약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것을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일 것이고요. 예를 들어 폐렴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굉장히 심한 시력 저하가 지속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미오다론이라고 하는 약을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이 약밖에 맞는 것이 없는데 다른 항부정맥제가 대안이 되지 않는데 이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경험한다면 부정맥 치료를 위한 시술이라거나 아니면 박동기 치료라거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 폐렴 증상이나 또는 시력 저하 같은 심한 부작용이 이 약 때문이 맞다면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약을 중단한다면 약을 중단한 것만으로도 많이 호전이 됩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시력 저하가 이 약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백내장이나 다른 안과 질환 때문이다. 그런데 아깝게 아미오다론을 중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미오다론 관련성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